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 벌써 한여름입니다. 사실 무더위는 열흘 정도 지나면 물러갑니다. 주변에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가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을이 시작되고 시즌권 판매가 시작되면 금방 스키장 개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벌써 겨울인가? 생각하는 순간 이미 스키장 방문 영상이 올라오며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장비를 점검하는데 아뿔싸 엣지 곳곳에 녹이 보이고 고글과 스키복은 곰팡이 비슷한 냄새? 신나게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한여름 더위를 잠시 잊고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겨울 스키 시즌을 준비하며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연령이 많아도 적어도 대한민국 스키어라면 누구나 스키 시즌을 잘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은 짧기도 하고 설질 또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기간이 더더욱 짧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더 행복한 시간을 스키장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 미리미리 준비하면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스키 시즌이 다가왔을 때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스키는 운동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한 신체로 즐겁게 도전해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즌 내내 안전하고 즐겁게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스키 장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즌 사용한 스키와 부츠, 풀 등 모든 장비를 점검해 보십시오. 스키판은 베이스와 엣지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즌 돌을 밟아서 파인 곳이 있는지, 엣지가 무너진 곳이 있는지, 엣지 날이 묻어졌는지, 그리고 본인이 즐기는 스키 스타일에 따라 설정했던 엣지 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시즌을 끝내고 보관 악서 작업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보관 악스를 잘 벗겨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왁싱은 스키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왁스가 제대로 발라져 있어야 스키가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엣지가 적절하게 서 있어야 컨트롤도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스키장 앞에는 한 곳에서 10년, 20년 동안 스키 장비를 정비하고 계시는 엣지 장인분들이 꼭 있습니다. 동호회에 또는 스키 채팅방에 물어보시면 쉽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즌이 종료되면 수리 작업을 하고 보관 악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즌 전에 보관 악스 작업을 합니다. 지금처럼 한여름에도 전화드리면 작업을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비는 더 중요한 장비는 부츠입니다. 부츠가 발에 맞지 않으면 스키를 전혀 탈 수 없습니다. 창고에 넣어둔 부츠를 꺼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너 부츠를 꺼내서 안감이 정상적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부츠 교체는 유행에 따라 바꾸는 것보다 이너 부츠의 쿠션과 보온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새 부츠를 구매하셨다면 물론 발에 잘 맞는 것을 구매하셨겠지만 스키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집에서 신어보고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은 소파에 앉아서 부츠를 신고 버클을 조인 상태로 2시간 이상 TV 또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1단계 통과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최대한 조인 상태로 서서 양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스키장으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양발의 모양이 다른 짝발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부주상골 증후군, 무지 외반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분들은 양쪽이 똑같은 부츠를 신으면 정말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왼쪽 부주상골이 살짝 나와 있어서 새로운 부츠를 구입하면
항상 성형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국내에서 부츠 성형을 해주시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일본에서 성형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성형 작업을 해주시니 그런 곳에서 부츠를 본인의 말에 맞추는 성형을 하시고 편안한 스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그냥 스스로 성형합니다. 성형할 부위를 헤어드라이기로 뜨겁게 달궈서 살살살살 눌러주면 변형됩니다. 물론 잘못하면 꽝 됩니다. 프로가 있는 영역에 함부로 도전하시면 멍청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폴, 고글, 장갑 같은 장비입니다. 예전에는 장비 욕심이 있어서 GPS가 내장되고 스키 루트가 기록되는 특수 장비가 들어간 고글을 사용하고 했는데, 물론 비싸죠? 요즘은 그냥 저렴한 렌즈 교환식 고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렌즈를 한 10개 정도 같이 구매를 하시면 꽤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폴은 한번 구입하면 특별하게 고장나지 않는 장비입니다. 저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폴을 사용하고 있는데 꽤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그냥 저렴한 것을 많이 구입해서 적절히 바꿔가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만원 정도 하는 특수 기능이 들어간 장갑도 눈에 젖으면 꽝입니다. 아니, 한 3시즌 정도 사용하면 바꿔야 될 정도로 낡게 됩니다. 저는 10개 정도의 장갑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 시즌 3개 정도를 버리고 새로운 장갑을 3개 정도 구입합니다. 스키 투어를 갈 때 4개 정도 가져가서 매일 배낭에 2개씩 번갈아 가며 넣어서 사용합니다. 폴은 실증나면 바꾸시고, 고글, 장갑은 소모품이니 부담없이 바꿀 수 있는 가격의 제품을 꾸준히 구입해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여름처럼 정말 저렴합니다. 스키 시즌을 대비해 체력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스키는 하체와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헬스를 하신다면 스쿼트, 런지, 프랭크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런지는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또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근육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허리를 들어주고 다리를 접었다 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두면 겨울철 스키장에서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즐거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무리 더워도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면 수영을 합니다. 또 매주 테니스 클럽에서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데 의무감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권장되는 운동 루틴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땀이 나는 정도 이상의 강도로 즐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초보자나 중급자라면 스키 레슨을 미리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좋은 스키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스키 기술은 아무리 오래 타도 그냥 발전하지 않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판매되고 있고, 신상 장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키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체육계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모든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인간 한 명이 아니고 뭔가 공통된 기술이 한 명의 선생님에게 배운 것처럼 습득되고 전파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선생님께 배워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슨을 통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도 겨울 시즌을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하면 안전하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슨을 예약할 때는 자신의 현재 실력과 목표에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키 투어 계획과 부합되는 레슨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 전화를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원하는 조건으로 레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에게 레슨 방식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원포인트는 40대 이상의 프로 강사에게,
시즌 강습은 신입 강사에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저에게 원포인트를 원하신다면 100만원 받고 원포인트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맥주 한잔 사주시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슬로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함께 달렸으면 합니다. 장비를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여름철에 미리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신상품의 경우 늦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즌 신상은 어려워도 한 두 시즌 정도 지난 2월 상품은 여름철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엔저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일본 도쿄에 있는 진보초입니다. 겨울용품 매장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정보는 진보초의 파우더 스키 사러 가기 라는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멧은 반드시 써봐야 구매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헬멧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키, 부츠, 고글, 헬멧 등 필요한 모든 장비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가 완료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번 시즌에 방문할 스키장을 미리 조사해보세요. 한국의 유명 스키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스키장도 고려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각 스키장의 개장일, 슬로프 정보, 숙박시설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재생 목록에 매우 많은 스키장을 제가 소개해둔 게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경우 숙박시설의 예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놀자, 호텔스닷컴 같은 예약 전문 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숙소는 정말 저렴합니다. 저는 7월 말까지 모든 예약과 결제를 미리 완료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스키 투어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선택의 폭도 넓고 가격도 20-30%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7월부터 다음 시즌 리프트 티켓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6,000엔짜리를 3,500엔에 판매하는 것처럼 대폭적인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획을 세웠으면 무조건 출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장 주변의 맛집이나 관광지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스키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키 후에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관광 명소를 미리 계획해보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 스키 시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도 겨울 스키를 생각하며 준비하면 다가오는 시즌을 더욱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겨울 시즌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스키 시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